탄소 배출권이라는 새로운 자산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증가하고 이러한 자산에 투자하는 ETF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그 임팩트가 가격에는 좀 있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좀 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 자산 자체도 경기에 대한 민감도는 당연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용적으로 압박을 하고 그 비용 안에서 스스로 이제 기업들이 노력을 하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게 이 배출권 거래제의 목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은 신한자산운용 박수민 ETF 상품팀 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모신 거는 우리가 요즘 뭐 ETF에 대해서도 참 열풍이죠. 예,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탄소 중립이라는 그 화두가 네. 지금 던져졌잖아요, 우리 맞습니다. 증권 시장에. 그러면서 관련된 뭐 친환경 관련주니 해가지고 막 그 등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즘 우리가 이게 탄소 배출권이라는 용어는 참 많이 듣지만 명확하게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좀 헷갈리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뭐 탄소 중립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기후 변화의 위기에 대해서 더 절감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권이라는 새로운 자산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증가하고 이러한 자산에 투자하는 ETF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이라는 개념 자체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조금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바대로 이제 기업들에게 정부에서 일정량씩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할당해 준 다음에 어떠한 기업들은 받은 것 대비 잉여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떠한 기업들은 받은 것 대비 더 많은 배출량을 필요로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거래소에서 서로 트레이드, 맞교환할 수 있도록 만든 시장이 바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고 그 안에서 이제 트레이드 그러니까 매매가 되는 그런 권리가 바로 탄소 배출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기후 변화하면 교토 의정서 굉장히 많이 말씀들 네. 하시잖아요. 1997년에 이제 선진국들이 모여서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들을 취해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때 이제 시장 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도입에 대해서 논의하게 됐고 그때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005년에 유럽 시장에서 시작이 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2021년 16년이 지났는데 이 탄소 배출권, 이 권리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이제 금융시장에 나타나게 되면서 더욱더 우리 어떤 좀 관심의 안쪽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탄소 배출권, 그러니까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먼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정부가 각각의 기업들에게 네. 그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그 양을 지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일단 우리가 체감을 못 하고 있으니까 어떤 기업들, 모든 기업들은 아닌 것 같고, 어떤 기업들에게 그런 그 뭐랄까 리밋을, 그러니까 한계를 주는 건지. 대부분 이제 아무래도 에너지를 계속 발전 많이 하는 발전소가 대부분의 그 대상일 것 같고요. 이거는 또 시장마다 달라요.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소라든지 그리고 뭐 항공이라든지 다양한 업종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시장이 그러니까 그 국가적인 차원의 거래소는 없지만 지역적으로 있는데 이제 미국의 북동부 11개 주가 참여하는 RGGI라는 거래소는 발전소만 담당을 하고 캘리포니아 지역의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은 발전소를 포함하는 좀 다양한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소마다 온실가스를 하면 우리가 이산화탄소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온실가스 종류도 한 6개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마다 이 온실가스 어떤 온실가스를 규제 대상으로 할지는 그것도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상이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실 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업들에게 이렇게 나눠줄 때 그 한계를 그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겠죠? 그 기준에 맞춰서 똑같은 어떤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아니면
그 어떤 산업 섹터에 따라서 좀 기준이 좀 달라지나요? 네, 산업 섹터마다 사실 좀 다르게 적용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탄소 배출권을 발생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획일적으로 적용하면은 그런 부분이 뭐 내가 작년에 너무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돼서 올해 그만큼밖에 할당량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내가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줄일 필요가 없잖아. 인센티브가 너무 많이 내가 빨리 감축을 하면은 나의 경영 상황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 내 평균을 도입을 합니다. 아, 이 산업군에서는 이 정도 평균의 배출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준이 돼서 다음 해에도 이 기준 하에서 이 산업에 속한 기업들에게는 이만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적용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 단계예요.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이 정도 배출을 했으니 너는 올해도 이렇게 배출을 해. 이 정도의 기준을 적용했다라면은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산업별 차이점을 반영을 해가지고 평균을 적용해서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부에서 정해준 게 보니까 그냥 우리 지금의 수준으로 그냥 딱 그 정도 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네. 근데 그거보다 많다. 그러면은 그걸 줄이기 위한 어떤 절감 장치 맞습니다. 그런 거를 하던가 아니면은 그만큼을 사와야 된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배출권 시장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하시고 우려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아, 탄소 저감 장치 그 기술력이 굉장히 발달하고 상용화돼서 그 비용이 그 탄소 배출권 가격보다도 낮아진다라면은 그럼 탄소 배출권 시장은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도입된 이유 자체가 환경을 지키기 위함이고 이런 어떤 규제적인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든지 그러한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는 낮은 가격에 그런 환경이 되었다면은 이 제도 자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는 이 제도의 효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그 탄소 저감 비용과 탄소 배출량의 가격이 크로스오버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그 시기에 대해서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면은. 네. 네. 그러면 어쨌든 기업이 그 필요로 한 거를 더 부족한 거는 뭐 다른 기업 남는 데서 네. 사온다. 네. 이건 이해가 되는데 네. 이게 어떻게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거죠. 이제 저희가 많이 비교를 하는 게 WTI 원유. 원유도 사실은 정말 이제 실수요자들만 존재하던 시장이었잖아요. 네. 굉장히 초창기에는. 근데 이게 현물 시장도 있고 선물 시장도 있고 다양하게 금융시장 측면에서 발전을 하면서 실수요자들뿐만 아니라 이 가격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을 따져봤더니 가격이 상승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투자자들도 이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유동성도 풍부해지고 어떤 그런 가격의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도 가격이 움직이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 굉장히 좋게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탄소 배출권 자체가 2005년에 유럽 시장에 시작이 됐지만 다른 뭐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제 막 발달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글로벌하게 전 국가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은 공급적인 측면에서 국가들이 계속 할당량을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밸류를 주시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자산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작년 7월이죠.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가장 큰 금융시장이자 ETF 시장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ETF가 처음으로 상장이 됐습니다. 상장됐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운용 규모가 한 70억? 그랬는데 지금은 한 1조 한 5천억 정도. 많이 커졌네요. 예, 지금 1년 좀 넘었는데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고 가격도 많이 상승함에 따라서 굉장히 운용 규모를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난 9월에 저희 이제 신한자산운용뿐만 아니라 저희를 포함한 세 개 운용사에서 유럽 탄소 배출권 그리고 유럽을 포함한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글로벌 탄소 배출권 ETF를 출시하면서 최근 뭐 관심이 굉장히 높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나온 탄소 배출권 네. 이거와 그러니까 각각 지역별로 이게 트레이드 그러니까 거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이게 다 그러니까 그 나라로 이렇게 다 나눠서 각각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ETF는 ETF고 ETF가 투자하는 기초 자산은 동일해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도 유럽 탄소 배출권과 미국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ETF가 지금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유럽 시장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유럽 그 탄소 배출권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탄소 배출권 선물에 투자하는 ETF, 그리고 유럽과 미국 그 탄소 배출권 선물에 투자하는 ETF, 동일한 자산을 추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에 있는 ETF와 우리나라에 있는 ETF와 다른 점은 물론 ETF가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 그리고 그 거래소, 상장되는 거래소에 따라서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거래하는 통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동일한 기초자산을 추적하는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우리가 거래소별로 거래를 하지만 네. 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나온 이 탄소 배출권을 내가 미국이나 유럽의 탄소 배출권 시장에다도 내놓을 수 있는 건가요? 거기서 판매가 되나요? 그러니까 ETF를 제외하고 그냥 탄소 배출권만 본다면 네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연계되는 거래소 어떤 스킴은 없고요. 다만 최근에 유럽이 가장 먼저 탄소 배출권 시장을 도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럽 탄소 배출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열렸던 UN 기후변화 협의국 당사국 총회. 저희가 뭐 COP26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COP26 총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그동안 좀 풀리지 않았던 글로벌 탄소 배출권 시장에 어떤 연계되는 그런 거래 시장 스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은 뭐 2023년 이후에나 이제 좀 정리가 돼서 그 이후에 도입이 될 텐데, 어쨌든 글로벌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스탠다드를 확립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부분은 지금 탄소 배출권 시장의 우호적인 어떤 그 가격 상승을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내가 예를 들어 한국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을 가져서 이거를 뭐 유럽 시장에서 다시 뭐 매매하고 이런 식의 연계되는 거래소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도입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그렇군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ETF 같은 경우는 그런 각각의 시장들, 네. 그 시장들에 이걸 이제 다 담아 있다, 상품들이. 네. 근데 이게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우리가 상품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상승을 기대하면서 이득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탄소 배출권이 과연 가격이 그런 어떤 변동성이 있느냐? 네. 있다면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탄소 배출권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대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나눠봤는데요. 사실 최근에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부분은 제가 이제 네모로 쳐놓은 박스가 주요하게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이는데, 국제 기후 변화 협상 강화.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열렸던 COP26 UN 기후변화 협의 당사국 총회 26차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기점으로 약간 상승의 트리거를 맞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계절성도 있죠. 지금 뭐 굉장히 올 겨울이 추울 수도 있다라는 기상 예보가 있어요. 라니냐 현상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순간에 어떤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강한 수요가 예측이 되는데,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천연가스 공급의 차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러시아가 유럽 지역에
굉장히 많은 천연가스 공급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런 부분을 조금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시키는 이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완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그 컨플릭트 때문에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천연가스 공급을 좀 줄이고 있고 그러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대체제가 무엇이냐? 가격이 싼 석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석탄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를 하면서 가장 온실가스를 배출을 많이 하는 그런 석탄 에너지원의 그 수요가 확대되면서 탄소 배출권 가격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규제가 강화가 되다 보니까는 전체 할당량이 지속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거든요. 올해 초에도 유럽 지역에서는 Fit for 55라고 온실가스 감축을 더욱 강화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기존에는 2% 할당량 축소해서 오히려 그 할당량을 4% 이상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탄소 배출권 가격에 좀 공급적인 공급 축소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유럽 탄소 배출권 가격이 어제도 12월 2일 기준으로 어제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한 4%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뭐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이제 또 투자자분들의 최근에 주식시장 흐름은 좀 불확실성이 많이 확대되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매크로적 요인을 조금은 덜 받는 탄소 배출권의 관심들을 많이 좀 투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지금 분위기가 갈수록 친환경, 뭐 코로나 네. 때문에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퍼지면서 어쨌든 이런 뭐 친환경 분야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ETF 운용사로서 이 탄소 배출권 어떤 원자재적인 특성을 가진 자산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뭐 저희가 앞으로 뭐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그 ESG 부분이 강화된 이제 주식 투자 이런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중간중간 등락은 있겠지만 좀 중장기적인 어떤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맞춰서 앞으로도 많은 좀 상품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네. 지금 이 탄소 배출권 ETF가 지금 9월 말에 네, 9월 말에 국내에서 만들어졌다는 네.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현재까지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수익률을 제가 어제자 기준으로 12월 2일 기준으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네. 저희 신한자산운용 소울 ETF는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2개의 ETF를 출시를 했어요. 유럽 단일 배출권에만 투자하는 ETF 그리고 유럽과 미국에 투자하는 글로벌 탄소 배출권 ETF인데 글로벌 탄소 배출권은 9월 30일 상장 이후 16.7% 상승을 했고요. 유럽은 22.8%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1개월 기준으로 봤더니 유럽은 한 34% 상승하고 글로벌은 20%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국내 주식 시장도 뭐 코스피가 굉장히 뭐 3,000선 밑으로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미국은 그 기술주 중심으로 굉장히 변동성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개별 자산도 개별 자산이지만 우리가 투자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좀 그런 위험 자산, 주식과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자산이 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산 배분 측면에서 좀 톡톡히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가격의 되돌림 현상은 충분히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오히려 저는 가격이라는 게 뭐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자산은 없잖아요. 그런 어떤 좀 가격의 변동성 안에서 중장기적인 상승에 대한 어떤 강한 믿음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격의 등락을 좀 활용을 하시면서 이 자산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뭐
두 달 동안 두 달이죠. 10월, 11월 그렇죠? 그쵸. 2달이죠. 네. 두 달 동안 미국 거래소 미국 ETF는 16.7%, 유럽은 22%. 굉장한 상승률이죠. 지금 다 어려울 때인데. 네, 그래서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러한 근데 가격 이제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반 기업은 계속 이익이 늘어나고 뭐 이러면서 계속 우상향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이것이 과연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네. 한계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자산이 출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렇게 단일 원자재로서 뭐 원유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다른 원자재들은 긴 그 역사 속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 밴드를 가지고 움직이는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탄소 배출권은 아무래도 히스토리가 짧다 보니까 뭐 그러한 우려가 있으신 건, 그러니까 이 자산의 적정 가격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얼마일까? 기준이. 예, 그런 것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뭐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 혹은 원유 같은 그런 기존 에너지원의 가격과 비교해서, 그리고 그 탄소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할당량을 축소하는 그런 퀀터티 양까지 감안을 한다라면은 지금 글로벌 뭐 IB라든지 다른 환경 관련한 리서치 기관에서는, 그러니까 유럽 탄소 배출권 기준으로 100유로는 충분히 넘어서야지만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수단으로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활용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 자산에 대한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보다 더 전문가인 그런 리서치 기관에서 그런 정도의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지금 유럽 탄소 배출권 가격이 톤당 79유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올해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거의 2배 이상 올랐기 많이 때문에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정도의 배출권 가격은 그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는 유럽 시장에서 2005년에 열렸지만, 금융 상품을 통한,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아닌 다양한 투자자들이 모이게 된 거는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럽 탄소 배출권의 선물 거래량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네. 요게 이제 작년 초부터죠. 2020년 초부터 현재까지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의 계약수 흐름인데, 2020년 초에는 약 7천 계약밖에 안 됐어요. 일평균. 근데 지금 한 3만 계약으로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고, 금액 기준으로도 굉장히 큰 시장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만큼 이렇게 확 트리거 포인트가 된 게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그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ETF가 상장된 이후로 다양한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많이 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네. 그 호재가 있고 악재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호재에 반응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악재에 반응해서 하락하고. 네. 이 탄소 배출권 ETF에서의 호재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이에 대한 규제를 좀 더 강화하자, 이런 게 이제 좀 호재일 것 같고요. 네, 그게 가장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뭐 사실 다른 에너지원이죠. 우리가 지금은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화석연료의 에너지 발전 비중이 크지만, 풍력이라든지 화력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 지금 빠르게 전환하는 시기잖아요. 근데 최근에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폭증한 것은 공급의 문제도 있었긴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굉장히 조금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풍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해 이 정도의 풍력 에너지원을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바람이 별로 안 불었어. 뭐 이런 식의 자연에 기대하는 어떤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화석연료에 대한 갑자기 수요가 급증하는, 천연가스가 공급이 굉장히 많이 딸리고 신재생의 공급이 많이 딸리고, 그런 순간순간에는 또 배출권에 대한 가격 상승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어쨌든지 간에 산업 생산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뭐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산업 생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또 탄소 배출권도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아, 이것도 결국 세계 경제하고 같이 네. 궤를 같이 하는 거군요. 네, 좀 주식처럼. 맞습니다. 그렇지만 뭐 기업보다는 규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정책적인 그 임팩트가 가격에는 좀 있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좀 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 자산 자체도 경기에 대한 민감도는 예, 당연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식시장을 흔드는 요새 새로운 악재가 이제 오미크론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맞아요. 둔화에 네. 마찬가지로 여기 영향을 미치겠군요. 그쵸. 뭐 오미크론 등의 변이 바이러스가 뭐 기존의 변이 바이러스보다 빨리 잡히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라면은 경제 활동도 좀 위축되고 그렇게 되면은 뭐 산업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흐름이 된다. 오미크론이 그러면은 뭐 배출권 시장도 이런 악재를 완전히 나는 다른 세상의 자산이야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여튼 그렇다면 우리 이 탄소 배출권 ETF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좀 고려해야 되는 요소 투자하기 전에 네. 뭐가 있을까요? 뭐 그냥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정말 탄소 저감 기술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빨리 발전을 해서 그 비용이 굉장히 우리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 가격보다 이렇게 낮아지는 시점이 온다라면은 뭐 그런 부분이 또 영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그런 거죠. 이제 어떻게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정책적인 글로벌 공조를 강화를 하기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구체화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악재 출현에도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저희는 뭐 이러한 어떤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이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기후변화의 위기를 지금 코로나 이후에 너무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시작된 탄소 배출권 시장이지만 이게 지금 막 뻗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2015년에 도입해서 지금 운영 3기에 진입을 하면서 다양하게 조금 개선이 되고 있고 또 하나 글로벌하게 가장 많이 탄소 배출을 배출하는 국가가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올해 그 지역별로는 시범적인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국가적인 차원의 배출권 거래 시장이 개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글로벌하게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라는 부분을 더욱더 이제 뭐랄까 건강하고 안정적이고 그런 부분으로 좀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 쪽의 흐름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글로벌 탄소 배출권에는 지금 현재는 미국과 유럽 탄소 배출권만 반영이 돼서 지금 저희가 운용 중에 있는데 중국과 같은 거대 시장이 거래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이고 그 참여자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글로벌 탄소 배출권의 주요한 투자 자산으로도 편입이 될 수 있거든요. 중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된다라면은 또 재밌는 투자 상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어떤 친환경 에너지의 어떤 보급 속도가 확 빨라지거나 네. 그로 인해서 탄소 배출이라든가 이런 게 확 줄어들면 이게 이제 악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악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또 그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에서는 기준을 예를 들어서 100으로 잡아놨어. 네. 그러니까 정부들이. 그래서 이 100까지는 각각 이렇게 주는데 환경이 자꾸 좋아질수록 이 기준을 80, 70 이런 식으로 더 타이트하게 낮추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의 세운 기준이 쭉 이어져 가는 건가요? 기준이라는 게 계속 타이트해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정부의 의도에 따라 이게 양이 조절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낮아질수록 가격은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가격의 공급적인 측면에서 가격 상승 요인을 보는 게 바로 그런 국가들이 정부가 기업들에게 이만큼 할당해 줄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낮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발행 물량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게 되는 걸 거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일 첫 번째 이 탄소 배출권 시장의 가격 상승 요인 첫 번째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강화가 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현재. 네.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정부들의 규제가 계속 줄어들면은 규제가 더 강화가 되고 양을 자꾸 줄이게 되면은 결국은 뭐라 그럴까요? 낮춘 것만큼 이게 하락할 만한 네. 그 요소만 있는 건 아니다. 정부의 의도에 따라 그만큼 오히려 더 반대로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는 거네요.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어쨌든 가격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에게 계속 압박을 주기 위함이에요. 이게 너무 이제 탄소 배출해. 근데 이 정도면은 나 그냥 돈 주고 배출할 수 있겠네. 그러면 누가 그렇죠.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비용적으로 압박을 하고 그 비용 안에서 스스로 이제 기업들이 노력을 하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게 이 배출권 거래제의 목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는 너무 빨리 상승해도 안 되겠지만 지금 수준보다는 더 높아질 여지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후변화 위기에서 탈출하고 그걸 매니지하려면은 아직까지 가격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 유럽은 많이 올랐지만 지금 현재 유럽과 다른 지역의 가격 차이가 조금 납니다.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가격은 한 3만 원대 정도고요. 톤당? 네, 그러면 지금 유럽이 거의 80유로 정도 되는데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네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한 29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이제 워낙 탄소 배출권 측면에서는 선진 시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금 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가격이 빠르게 정부가 원하는 수준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아직은 기업의 어느 그런 전환을 시킬 만한 유인책이 되는 가격 수준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유럽뿐만 아니라 그래서 다른 탄소 배출권 시장도 저희가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게 새로운 이제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9월에 상장된 이 탄소 배출권 ETF 지금 많이 투자했나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거래가 그래도 참 아쉬운 게 그 상품이 나왔을 때 가격이 상승했었으면 좋은데 9월 말 상장 이후에 조금 가격이 이렇게 좀 등락이 있으면서 하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초반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다가 10월 한 달간은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11월에 가격 상승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면서 최근 거래가 꽤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매수 주체, 그러니까 거래라는 거는 매도도 있기 때문에 거래가 많다고 해서 이게 막 매수 주체만 있는 건 아닌데 지금은 순매수 주체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최근 관심이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9월에 상장한 그 탄소 배출권 ETF 요것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 뭐라 그럴까요? 앞으로의 이 탄소 배출, 이 공해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강해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믿는 분들은 뭐 투자처로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이제까지 신한자산운용 박수민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